안녕하세요.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재원TV의 전지령 원장입니다. 자, 이제 영재원 시즌이 되면서 이제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도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이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과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사실 이제 지원하는 시기 자체가 좀 빠르죠. 근데 영재교육원 수료 예정자 같은 경우에 가천대학교 모집이 또 8월 달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8월 달에 이제 서류 접수하면서 서울교대나 또는 성균관대처럼 모집 지원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집니다. 자, 일단 이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지원을 하기 위한 가능 지역이 어디인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가천대학교는 서울 지역, 경기 지역, 인천 지역, 이렇게 해서 세 곳에서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일단 지원 자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원 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그러니까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 이 세 곳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중 학생. 근데 이 표현은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쳐놓은 이유가 사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요, 가천대학교 지원하고 싶은 모든 친구들이 다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요,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의 그 내용을 읽어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굳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 자,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좀 보시죠. 그리고 대학보살 영재교육원 선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 이 부분은 영재교육 이수자에 한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X 표시를 갖다 해놓았는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의 기억을 지워달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4페이지의 지원 자격을 보시면요.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에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데요. 거기에서 공통적인 내용만 꼽아보면 일단 교육청 지정 영재학급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과학영재교육원을 1년 이상 수료한 학생. 자, 그 다음에 또는 1년 이상 수료 예정자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영재교육기관의 담당 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곳에 다니면서 영재교육기관 수료 예정자이어야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단지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곳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가천대학교를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4학년도 가천대 브릿지 과정 브릿지 이수생이나 또는 소속학교 담임교사의 추천을 갖다가 받은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브릿지 과정 이수생으로 소속학교 담당 선생님의 추천을 받는다. 브릿지 과정의 이수자가 아니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읽고 지원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 대신 입학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입학 취소는 어떤 부분이냐면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의 수료 예정자가 최종 수료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다니지 않으면 수료가 안 되죠. 그래서 수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모집 분야는 초등 심화 부분만 모집을 하고요. 신나는 과학자, 슬기로운 과학자, 즐거운 과학자, 행복한 과학자 이 4개 분야에서 모집을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각 한 반, 그러니까 15명씩 우리가 배정되어 있는 한 반을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은 15명씩 포함된 2개 반, 즉 30명씩을 모집하게끔 되어집니다. 근데 이 초등심화 모집반의 우리가 프로그램들이 약간씩은 좀 달라요. 물론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학년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씩 차이가 있죠. 일단은 초등학교 2학년의 신나는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호기심을 갖다가 자극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을 합니다. 이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들은 관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관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관찰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차츰 몸으로 이렇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들어서 영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영재들의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그 초점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부분으로 옮겨져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관찰에 대한 부분의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이 신나는 과학자라고 하는 이 반의 모집은 매우 이렇게 좀 매력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지원하는 슬기로운 과학자는 그 호기심에 대한 부분들을 풀이해보고 수학이나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분석을 통해서 문제들을 탐구한다. 이게 초점인 거죠. 근데 분석을 통해서 문제들을 우리가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아이디어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제안을 갖다 할 수 있는지까지의 과정을 나타내는데 그 과정들에 대한 부분의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즐거운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재해석하고 원리를 갖다 탐구하는 문제, 조금 더 수학적인 거나 과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그 부분을 우리가 문제화 시켰을 때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내용적인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탐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난이도가 가장 높은 초등학교 5학년의 경우에는요, 수학적인 부분의 원리를 갖다 배워서 생활 속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것. 근데 그 부분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거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참여 정도에 의해서 약간 희열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런 과학자의 눈으로 이 그런 현상들에 대한 부분들을 재해석하고 원리를 배우는 학습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천대학교 선발 전형은 우리가 온라인 응시한 뒤에 그다음에 산출물 요약서를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해당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자, 서류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1차 전형에 대한 서류 심사와 1차 합격에 대한 통보, 그다음에 사전 질문지를 작성한 뒤에 2차에서 심층 면접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최종 합격자 통보가 이루어지는데요. 1차 전형의 서류 전형에서는 점수화되어졌을 때 40%, 즉 40점이 배점이 되고요.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서류 심사를 거쳐서 성적순으로 배열한 배수를 갖다가 뽑게 되어집니다. 자, 2차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0점 배점인데요. 심층 면접까지 포함한 우리가 합산 점수로 해서 1차 전형 40점, 2차 전형 60점의 합산 점수를 우리가 전체 총 점수로 배열한 뒤에 마지막 최종 학생을 선발하게끔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출 서류는 우리가 뭐가 있을까? 일단 첫 번째는요, 개인 산출물 요약서를 갖다 내는데, 형태적인 거는 PPT도 되고, 보고서도 되고, 제작물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산출물에 대한 이 부분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물을 갖다가 진행하면서 내가 혼자 했는지, 아니면 다양한 여러 친구들이 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내는데,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낼 때 여러 명이 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고 그 역할이 그 탐구 산출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까지를 기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 산출물 요약서를 갖다가 1인이 작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 혼자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 안 하고 이렇게 쓰죠. 하지만 여러 명이 한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이 내가 여기 팀에서 무슨 역할을 통해 무엇을 갖다 이루게끔 도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꼭 써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출서의 두 번째는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는 여기 학교 선생님들 또는 우리가 여기 이제 지원하는 부분의 영재교육기관의 어떤 담당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작성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그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출 서류 세 번째는 개인정보 우리가 수집 이용 동의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건 뭐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 써주시고 지원 신청서 써주시고 학교장 확인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영재기관 수료 증명서나 또는 여기 영재기관의 재원, 지금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재원 증명서에 대한 부분들의 서류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 어떤 학생들을 갖다가 선발할까? 다른 영재교육기관 선발에서는 이렇게 어떤 글자화 되어진 내용으로
텍스처하게 정리를 갖다 드렸었는데,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 이 하반기 선발은 일단 기본적으로 산출물에 대한 부분을 잘 작성한 학생들이 일단 선발이 잘 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가천대학교는 지필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1차 브릿지 전형에서 모두 다 이루어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산출물에 대한 부분의 작성에 대한 것들이 검증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반기 때 우리가 제출하는 친구들은 이 산출물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쓰여지고 어떻게 이것을 활용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수준을 갖다가 만약에 높이신다고 하면 가능하면 높게 그리고 수준을 너무 낮게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중간 이상으로 써주시는 것이 훨씬 선발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천대 영재교육원 준비 집에서 할 수 있을까요? 브릿지 과정에 대한 부분은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학원에 가지고 오시는 경우보다 집에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2차에 대한 이 부분에서 심층 면접이나 서류 전형에 대한 부분들 역시 집에서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서류나 심층 면접에 대한 부분들의 준비가 될 것 같고요. 심층 면접은 본인이 제출한 산출물 요약서에 대한 그 과학적인 원리에 관계된 내용들을 준비하셔서 가서 면접 보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팁이라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을 장황하게 이렇게 다 꺼내놓는 것보다는 산출물 요약서에 포함된 과학적 원리가 좋다라고 하는 말로 한마디로 그냥 쭉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 혼란만 가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천대학교 영재교육원을 비롯한 지금 동국대 영재원, 성균관대 영재원, 서울교대 영재원, 서울대, 연세대 영재교육원까지 영재원 시즌이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지원하고자 하는 영재교육원에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들이 있는 올해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